가볼게. 우리 네, 귀여운 안녕하세요. 마이크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가볼게. 우리 귀여운 안녕하세요. 마이크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신랑이 여태까지 잘 살다가 돈 얘기만 나오면 자꾸 화를 내요. 언니가 돈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가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이 처음부터 잘 되진 않잖아요. 맞아. 이제 저희가 빚을 좀 졌었어요. 졌다가 또 땅을 쬐끄맣게 사다가 누가 샀어? 둘이서 샀죠. 그래가지고. 근데 또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조금 생기다가 보니까 그 얘기할 적마다 당신 때문에 생긴 가게고 당신이 진 빚이고 당신이 벌어야 되니까 당신이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할 때 아이고야.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같이 산 땅이고 같이 이렇게 가게를 하는 건데 우리 오빠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렇게 인자한 표정 짓고 있지 말고요. 왜 건건마다 그렇게 매몰찬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저도 빨리 갖고 싶어요. 근데 그게 좀 벌이가 좀 시원찮으니까 조금 늦어질 뿐이거든요. 나도 좀 여유를 갖고 싶은데 자꾸 쪼니까 나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 고민을 24시간 지나면 잊어먹어요. 거의 생각을 안 해. 근데 집사람은 그걸 자꾸 들춰내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사실 뭐 이거는 나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얘기까지 막 끄집어서 다투고 이러면은 끝이 없거든요. 오늘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끝나야 되는데 부부관계가 그게 안 되잖아요. 옛날 거 또 뒤집어서 또 화가 나고 얘기하다 보면 넌 늘 그랬어. 만날 때부터 그랬어. 누가 만나래? 막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뭐라고? 그런 놈 만나가라고. 그런 말도 돈 했어? 잘 벌어주는 놈 만나. 그러니까 그런 놈 만나 가지 그랬어 그러면. 제가 이 방청 신청을 제가 했어요. 잘했네. 네, 오늘이 제 생일인데 저희 신랑하고 애기하고 생일 파티 다 포기하고 두 분이 좀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해가지고 저희 신랑이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되게 좋아해가지고 같이 밥을 자주 먹어요. 자주 먹는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두 분이 싸우실까 봐. 밥자리에서 뭘로 싸워요? 저희 신랑은 저를 되게 잘 챙겨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막 뭐 챙겨주고 앞에 놔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엄마는 그 부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좀 예민해서 고기 같은 걸 잘 못 드시고 순댓국 이런 거는 냄새도 못 맡으시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가끔 저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순댓국 먹으러 갈까? 그거를 20년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닌 게 아까 이 오빠 뭐라 그랬어요? 24시간 지나면 싹 까먹는데요. 그럼 이 오빠는 늘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엄마는 그게 서운하니까 당신도 나를 좀 저렇게 챙겨봐라. 그러면 이제 우리 신랑은 괜히 미안한 거야. 내가 두 분이 싸우게 한 것 같아서. 그러면 또 엄마는 말이 곱게 안 나가니까 또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 그러면 아버지는 또 거기에 서운한 거야. 이 집은 외식 자체를 따로 해주세요. 언니 집은 무탈하잖아. 언니 가정 외식하시고 아버님 어머님은 밥에 물 말아 먹든지. 왜냐면 자식이 돈 써가면서 외식하는데 부모님이 싸우고 들어가는 것만큼 빈정상하는 일이 없다고. 그게 말 한마디 차이라고 이왕이면 맨날 저만 생각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밥 먹으러 나갈 일이 있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여보 나 밥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당신 뭐 먹지?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얘기할게 그러면 입력시켜주면 돼요. 근데 해줘봤자 내일 까먹거든? 근데 일단 오늘은 해줘볼게. 오빠 웬만하면 좀 써 까먹을 것 같으면. 자 여보. 앞으로 얘기 잘 해줄게. 그리고 와이프는 뭐를 못 먹는다? 순댓국. 앞에 사람이 얘기해줬어. 앞에 사람이. 순댓국이랑 또 선짓국. 못 먹는 거 고기 잘 기억해두고 알았어요? 둘이 한번 안아줘. 칼로 물백이야. 안아줘. 사이좋게 지내. 그리고 오빤 좀 웃어. 웃으니까 좋잖아. 보기 좋잖아. 알았어? 아까 빚 얘기가 조금 궁금한 게 변호사님 가정을 같이 하다가 이렇게 빚을 또 지게 되거나 요즘 또 남편이나 아내 몰래 코인이나 이렇게 주식을 좀 하거나 이렇게 서로를 몰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혼할 때 요 빚에 대한 거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재산 분할할 때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죠, 재산 분할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하면서 진 빚들 네. 지금 같은 케이스일 텐데 네. 같이 이제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다. 그죠. 이거는 이제 부부 공동 채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분할을 합니다. 아, 이거는 헤어져도 분할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사행성 있죠. 코인을 투자한다거나 또는 도박 빚에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분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두 개는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과거의 잘못을 자꾸 얘기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을 한번 폈는데 용서를 해줬어요. 네. 바람을 피면 그게 이제 이혼의 귀책 사유가 되죠. 근데 일방이 용서를 하면 더 이상 귀책 사유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역전이 됩니다. 아, 오히려? 얘기를 계속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의 귀책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아. 10년, 20년 계속 얘기를 하면. 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바람도 그렇지만 예전에 지나간 잘못은 서로 덮어주고 이제 미래를 향해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이 집 남편처럼 정말 까먹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분은 정말 이거 까먹는 건 아니 제가 보니까 표정으로 지금 진짜 까먹었다고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 법은 그런 거를 순댓국을 못 먹는 건 이혼 사유는 아니죠? 근데 순댓국을 24시간 이후에 까먹는다는 건 사실 좀 한번 생각해 이 집은 순댓국만 해결하면 돼요. 알았어요. 순댓국 먹자 이 소리만 남편이 안 하시면 되는 거야. 아, 그렇죠. 아우, 박수 한번 줘요. 다 이게 부부 싸움이 칼로 물베기야. 어? 누가 고민 들으셨어요? 언니 들었어요? 가볼게요. 뭐가 고민이세요? 지금 결혼 23년생 차거든요. 옆에 남편이에요? 예, 운동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운동에 미쳤어? 헬스. 어디를 한 거야? 아니 나는 물어본 무슨 입고 있으니까 아니야. 안 보이는 거야. 아니 나는 물어본 거예요, 범준 씨. 정말 알았어. 어디를 중심적으로 운동을 하는지. 퀘스천이에요. 다른 네. 의미가 전혀 없는 네. 거야.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만졌는데 어디를? 아이, 퀘스천이에요. 네, 물음표예요. 언니가 왜냐면 미쳐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이거는 덜 미쳤는데요? 뭐라고? 벗기면 내가 왜 남의 남편을 왜 벗겨? 남의 남편을 왜 벗겨 이 언니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운동에 빠져 있는 거야 헬스에? 제가 일을 그만둬서 좀 쉬는데 갱년기가 왔나 봐요. 쉬는 날에도 그렇고 뭐 퇴근해서도 그렇고 돌아서면 없어요. 아 언니가 쉬면서 갱년기도 같이 왔는데 네. 같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헬스를 하러 가는 거야? 예, 예전에는 뭐 산에 미치고 골프에 미치고 산에 미치고 골프에 뭐 미치고 자격증이 있다, 그럼 뭐 언니는 도서관에 가고. 언니한테 미쳐줬으면 좋겠는 거야?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이게 또 맨날 미치진 말래요. 이 언니 밀당의 기재예요. 어쩌다 한 번씩 미쳐달라는데 우리 오빠 얘기 좀 들어볼게. 와이프가 갱년기가 또 오셨대. 하던 일을 멈추면 또 헛헛함이 큰데 오빠는 왜 자꾸 저 대외 활동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그 일반 다 하듯이 헬스장 가서 하루에 한두 시간 하고 오고 나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언니 드릴 말씀이 23년 차 정도 되잖아? 그러면 정말 각자의 취미 생활이 필요한 시기예요. 처음에 신혼 때야 막 늘 붙어 있고 싶고 그렇잖아? 부부 얘기들 들어보면 각자의 시간을 굉장히 열심히 보낸 부부가 만나서 너무 또 행복하고 오래 갈 수 있대. 늘 붙어 있으면 싸움이 나는 거야 사실은. 물론 남편도 조금 이제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지만 언니 스스로가 채울 수 있는 준비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 남편이 오히려 운동 안 하고 소파에 누워 있으면서 언니를 안 봐주면 그게 더 화가 날걸? 한 번도 안 누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되게 부지런한 사람인 거는 인정해주고 남편분도 조금 쇠 드는 거 한 10분 20분 줄여가지고 와서 뭐 쇠를 들고 와서 씻는 건 같이 씻든지. 아니, 같이 씻다. 같이 씻다뇨. 왜 못해요? 같이 씻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요. 알았어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눈치 없게 그런 소리 마. 내가 오빠 지켜준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해주셔서 철만 들 줄 알지 철이 안 들었어요. 알았어. 참 사랑합니다. 사랑해. 한번 안아줘. 우리 갱년기라니까 잘 케어해줘. 알았어?
아이고 이럴 경우가 있어. 제가 궁금한 게 말자 할매님이 조언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할 동안 지금 박민철 변호사님께서 앞에서 한 2번 피식피식 웃으셨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김영희 씨가 네. 이 말자 쇼를 핑계로 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상당히 남편에게 이게 정답인 거냐 계속 그렇게 이게 혼자만의 시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게 해결책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그게 아니야? 예.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내 삶을 조금씩 찾겠다라고 하면 네.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 사람이 사고 나봤자 쇠들자 다치는 사고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게 너무 이제 각자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 시간대가 많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랑 사실은, 상관없이? 예, 연차랑 서로 상관없이? 연차랑 상관없이. 예. 바람이 뭐 연차 생각하고 옵니까? 바람? 잠깐만. 저기 그 집 아니에요. 자, 저기 그 집 아닌데. 바람 아니야? 아니 그 두 분 말고요. 예, 그만큼 이제 각자의 시간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 그런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서로랑 항상 공동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 그래서 제가 제안했잖아요. 공동 샤워를. 그럼 공동 샤워를. 공동 샤워 못할 것 같아. 또 다른 고민으로 또 가요. 고민 있는 분. 또 저기 가볼게요. 저기 적극적인 언니가 왔어요. 적극적인 언니가. 뭐가 고민인지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자 언니 동생 김숙자입니다. 아, 숙자 언니. 네, 본명입니다. 저는 지금 저 앞편의 부부랑 좀 반대예요. 오. 저희는 22년 차고요. 결혼. 신랑이 말로는 맨날 자기야 나 내일부터 운동할게. 자기야 나 다음 주부터 운동할게.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절대 안 하고요. 누워서 매일 소파에서 누워서 3콤보인데요. 첫 번째 코를 고라. 너무 골. 제가 누렇게 떴잖아요. 못 자서. 두 번째는. 두 번째 코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요. 갑자기 방구를 뿡. 야, 정말 본능적이다. 그리고 이제 자자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설마 혹시 하고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22년째 거의 손만 잡고 자요. 문제가 있네요. 있죠. 그죠? 문제가 있어. 일생을 사고는 안 치지만 쇼파와 한 몸이 되고 위로 드륵드륵 밑으로 바락바락 하신다. 드릉드릉 바락바락이라니. 손만 잡고 그리고 손만 잘 때는 손만 이렇게 수백만 딱 네. 확인하고 자는 그런 스타일이다. 예, 제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아마 왕으로 태어났으면 제가 순장이 되지 않았을까. 죽으면 한번 같이. 들어볼게.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남편 지금 나이도 많이 작거든요. 바지도 쫄바지고요. 자, 쫄바지라니. 우리 오빠는 왜 그렇게 운동도 안 하시고 와이프가 걱정이 큰데 왜 손만 잡고 주무시며 왜 또 와이프 걱정하는 살은 또 관리를 안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오빠.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좀 이제 바쁜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좀 관리를 안 한 거는 사실인데 앞으로 이제 관리 일단 열심히 하고 같이 샤워도 좀 하고 같이 샤워. 오늘 왜 이렇게 샤워를 해? 오늘 한대. 오늘 같이 샤워한대. 오늘 샤워를 왜 이렇게 해? 고마워. 고맙대. 소원을 풀었대. 같이 샤워하고 싶었대. 부러워요. 오빠 저기 부럽대. 같이 샤워하고 싶다니까 오늘은 가가지고 저 서로 등도 밀어주고 한번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제가요 저 밑에 사람들 가서 교육시켜서 샤워 쓰게 만들어 놓을게요. 아 저기까지? 남의 집까지 또 케어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쇼파와 한 몸이 되는 남편들은 여기 손 들어가면 진짜 많을 거예요. 저희 남편도 그런데 그게 정말 꼴 보기 싫으면 거실에 쇼파를 없애는 것도 답이에요. 이사 갈 거야? 24일 날 이사 가는데 이사 갈 때 쇼파를 그냥 확 갖다 버리고 없애버려. 가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또 그 티테이블 갖다 놓고 이러면은 아. 오래 그 앉아있기 힘들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침대로 쓱 가서 누워. 그러면 언니가 옆에 쓱 누워. 그리고 오빠 씻었어? 아우, 아예 안 씻었어 하면은 가자. 해서 또 이제 공동 제가- 샤워. 물도 아끼고 좋지 아우, 뭐. 좋네요. 예, 그렇게 맞아요. 하셔. 박수 한번 줘요. 세상에. 아이고. 아니 어,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어. 저 궁금한 게 있는 게
코골이가 좀 세게 골고 방귀 생기 현상도 이혼 사유가 혹시 됩니까? 생리 현상만으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냥 코를 많이 골고 방귀를 많이 껐는데 이건 안 됩니다. 네. 안 되는데 방귀를 껴서 막 이렇게 일부러 막 먹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애기들 때 이렇게 하듯이 이런 이렇게 그런 하듯이. 공격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신체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이 정도가 돼야지 사실은 생리 현상은 이혼 사유처럼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방이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치. 네, 남편은 코골이나 뭐 방구를 많이 끼면 그거를 안 해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코를 꼬집는다든지 뭐 막아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때 막으면 이혼 사유 아닌가요? 그게 이거 그게 살인 사유 미수 아닌가요? 그런 노력들을 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생리 현상 가지고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사실 왜냐하면 저희 남편도 이제 코를 되게 많이 고는데 제가 잠기가 그 밝은 게 아닌데도 예민하지 않은데도 한 번씩 스트레스 쌓일 때가 있어. 그때는 옆으로 돌면서 제가 하나씩 툭툭 치거든요. 그럼 이제 맞기 싫으니까 그 테이프를 여기 붙이고 자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너도루너도루해서 그럼 제가 또 더 세게 붙이고 자고 이래요. 스스로 노력을 조금은 하더라고. 오빠도 조금 해보세요. 알았어요? 예. 아우 뭐가 고민이셔요? 제가 아기가 3명 있거든요. 오 오늘 와 이렇게 오늘 동안 특집이야. 왜 이렇게? 근데 남편이 넷째는 낳기 싫다고 하는데 묶으러 가질 않고 셋째도 싫다고 했는데 안 묶고 생겼거든요. 아 묶으러 가진 않고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날은 꼭 생긴다. 언니가? 그래서, 응. 어떤 신호를 하길래? 오늘 밤 아 그럼 눈을 왜 이렇게 깜빡이세요? 언니가 자꾸 하네요 신호를. 아니 신호는 한 번 보냈는데 그 한 번에 생긴 거거든요. 애들이 3명 다. 그러면 그 보낼 때마다 오늘 밤 하면은 그래서- 임신이 되고 오늘 밤 하면 임신이 되고 오늘 밤 하면 되는 거야? 야 오늘 지금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 다들 보고 계시죠? 남편을 향해서 오늘 밤 해보세요. 진짜로. 그래서 넷째는 원하지 않고 네, 그래서 좀 가서 이렇게 하고 왔으면 좋겠다. 지지고 와라 했더니 너무 지지다니요? 아파서 야, 저 지지다니요? 그래서 아파서 하기 싫다고. 그럼 넷째를 원하냐? 그 싫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이 집에 언니 손을 묶는 게 빠를 것 같아. 아니 남편을 묶지 말고 언니의 오늘 밤인 손을 묶어서 그러면은 나는 이 집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넷째까지는 언니만 오늘 밤 안 하는 손을 묶으시면 알았어요? 그래 언니는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계속 병원을 권할 거야? 언니 손을 묶을 거야? 여기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 그래도 부부니까 서로 이제 그런 이제 사랑은 사랑도 나누고 해야 되잖아요. 즐기고 좀 편하게. 어. 그랬으니까 이제 남편이 가서 조금 돈가스를 사주면서 이렇게 꼬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 어때? 무슨 여기에 남편한테 여보 돈가스 살 테니까 그 좀 가자고 편지를 남겨봐요. 오늘 또 그 같이 갈 남편은 안 왔으니까 여기 영상 편지를 띄워봐요. 여보, 봐봐 이러니까 또 넘어가는. 아니 자체적으로 끼가 있으시네. 여보 하는데 이미 남편은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 돈가스 사줄 테니 가서 묵고 오는 거 어떨까? 그리고 오늘 밤 그리고 오늘 오늘 밤까지 해줘야지. 들으셨죠? 예, 조금 묶으셔야지 오늘 밤이 있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예. 제보 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뭘 사랑 받았어요? 이야기만 하기에는 좀 심상치 않은 제보 영상인데 일단 제보 영상을 먼저 보시죠. 뭐 제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또 누구를 제보 보호를 네. 모자이크 처리 좀 했습니다. 칭찬한 척 할까?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랑 제보 결혼한 거야. 영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성격 자체가 밝고 내일 더 밝고 지 생일에는 겁나 밝아요. 아 이거 모질란다 이거. 그 사람 제 돈을 빼먹고 있다고요. 생일 선물 2개라니요. 양력 음력을 다 챙기는 인간이요. 참네. 자, 어떻게 우리 승열이는 감자 캐다가 낳으셨습니까? 땡볕에서 낳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 남편 오다리에
다리가 제대로 휘어 있어. 왜? 하도 업어나가지고. 하도 업었어. 저희 남편은 키 180인데 3분의 1이 다리고 3분의 2가 상체예요. 저희 남편 월급은 바람이 아니라 휘파람처럼 간단 말이에요. 현저히 이 철없는 사람이 출산을 했잖아, 내가. 그래서 뭐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대출을 받은 거야. 뭘 해주고 싶어서 대출을 받았대, 이 똥망청이가! 갖고 싶은 거 언제든지 얘기해, 이러는 거야. 남편은 근데 맹구예요? 그 말투가 맹구가 월급 더 많이 받을걸? 맹구가 더 잘 벌 수도 있어, 콧물 흘려가지고. 이렇게 제보 영상을 우리 승열 씨가 좀 보내주셨어요. 아유, 부지런하다. 부지런해. 어? 좀 우리 그러면 우리 네. 승열 씨의 속마음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좀 표정을 좀 밝게 조금 좀 부탁을 좀 많이 드리고. 불편하네요. 아니, 이럴 거면 둘이 이혼 숙녀 캠프에 가서 변호사님을 만났죠. 예. 오늘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좀 예. 잠깐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굳이 저 얘기까지 하면서 해야 됐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 승열 씨 뭐가 있어요? 저는 대출 얘기요. 대출 이야기. 예. 어. 대출 얘기. 왜요? 이게 좀 딥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진짜 뭐 말도 안 되지만 네. 희아 씨를 위해서 약간 대출을 받은 거거든요. 희아 씨를 위해서. 예. 네. 저걸 굳이 말씀하셔도 되나? 아. 예. 굳이. 잘해주고 싶었었던 건데 예,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건데 나의 요 마음은 선물을 해주려다가 이사갈 집을 날릴 뻔했죠.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네. 계약은 해놨는데 집을 못 들어갈 뻔했어요. 그것도 조리원에서 들은 소식이에요.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세요. 예. 요 얘기. 그다음에 또 억울한 거 혹시 있어요? 나도 이런 점은 좀 우리 아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다. 예. 좀 표정을 조금 웃으시면서 받아주셔야. 예. 예. 또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저보다. 잠깐만요. 그렇게까지 가시면 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승열 씨, 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네. 뭐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건강 관리를. 건강. 네, 근데 추운 날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소화도 안 되는데 자꾸 늦은 야식 먹고. 그래서 약순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뒤꿈치 발 뒤꿈치. 이거는 끝도 없이 나와요, 진짜. 네, 뒤꿈치 잠깐만요. 발 뒤꿈치 각질이. 잠깐만요.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조금. 이 마이크 꺼요. 제작진도 다 한 통수니까 꺼요. 조금만 더 들어보고, 조금만 더 들어보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있었단 얘기군요. 조금 이제 변호사님께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는데, 요거 이혼 사유가 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 영상이면 네. 충분히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이 준비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무섭다. 그러네. 무서워. 근데 그 중에 제가 네. 보니까 진짜 좀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게 네. 똥멍청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출도 사실은 남편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프라이버시적인 내용이잖아요.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가 있죠. 이런 게, 네. 이런 게. 네. 모질이 모욕적이네. 귓속말로 모질이라고 지금 좀 무슨 말 했나 들어왔네요. 했더니 네. 모질이를 이야기했고. 모질이도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죠. 그렇군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위자료를 좀 받는다면 얼마까지 갑니까? 지금 이야기만 딱 그러니까 아까 모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보면 네. 저희 방청객이 꽤 많은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죠, 규모의 보통, 방청객 앞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제가 볼 때 1인당 10,000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고 더군다나 이게 방송에 박제가 돼서 계속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점점 방송이 될수록 가중될 수도 있다. 야, 그럼 제 방 이제 하지 일어날 말라고 수가 그래. 있다. 제 방 하지 말고 관객도 20명 내외로 시켜. 앞으로. 그러면은 그 모질이 얘기하고 똥멍청이 얘기해서 번 돈으로 차를 사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차가 너무 위험해 보여서 애기 태워 다니기 위험해서 국민 아빠 차를 제가 선물을 했거든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잠깐만요. 네. 들어볼게요. 요거 때문에 예. 해서 차를 사줬어요. 흥미진진하네요. 다 차를 사줬네요. 갑자기 그거를.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차량 가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 국민 아빠 차 그 이름 뭐예요? 뭐야 그 브랜도. 브랜도. 오, 그러면 위자료보다 훨씬 많이 나왔네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아 위자료보다 많이 나왔어? 네. 야 근데 죽게 너 떨어져라. 야, 무슨 소리 그렇게 해? 많이 나.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그래? 아 요렇게 근데 진짜 양쪽의 이야기를 또 다 들어봐야 맞아요, 된다라는 맞아요. 게 좀 많이 느낍니다. 아 그러면 우리 승열 씨 진짜 우리 변호사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건 네 정말. 이것도 차 가지고 그냥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차가 나왔기 때문에 더 네. 이상 뭐 네. 궁금할 것이 있나 싶어. 근데 사실 제작진한테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다면서요. 뭐를? 10년이 안 됐는데 재산 분할하면 얼마 정도를? 예, 이게 물어보셨는데 그럼 한번. 근데 저는 이제 한 13년 됐어요. 네네. 13년 정도 네. 되면 이제 이런 게 이제 반반이다라고 들었는데 네. 한 지금 6년 되셨으면 6년 됐죠. 이런 거는 이제 반반이 아니겠네요. 반반이 아니고요. 예. 10년이 지나도 사실은 그 경제적 기여도가 중요해요. 오. 그러니까 재산을 증액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냐. 오. 그거는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랑 육아를 다 포함합니다. 아. 그러니까 통상 전업주부의 경우에 그렇죠. 10년을 전업주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 10년이 지나면. 네. 근데 지금 보면 결혼하시고 잘 되셨잖아요. 네. 보면 더군다나 아내 쪽이 지금 경제적 기여도 훨씬 높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제가 볼 땐 그러면 거의 한 8대2 정도는 되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누가 아 팔이? 여기가 아니, 팔이에요? 당연히 팔. 8인데 오. 문제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웃음의 소재를 네. 굉장히 남편은 많이 활용을 했어요. 예. 기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저 찾아오시면 제가 6대4까지는 받아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차 바꿔주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걸 바꾼 건 이 사람 옷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까 경악한 이 옷을 바꿨다는 거에 저는 6대4 안 돼요. 아. 안 돼요. 그건 제가 봐도 아까 그 옷은 옷 자체로 이혼 사유였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가상으로 네, 한 거지. 맞습니다. 네. 사실 너무나도 서로에게 잘 맞는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네. 정말 앞으로도 네. 이렇게 재밌게 사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재미난 에피소드, 예. 때로는 칭찬, 때로는 웃긴 이야기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유. 승열 씨 너무 사랑하시죠? 아유 많이 사랑합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승열 씨가 보셨을 때 우리 아내의 장점 3가지. 아내의 장점이요? 예. 일단 귀엽다. 귀엽다. 귀엽대. 좀 귀엽게 웃어. 귀엽대잖아. 그리고 표현이 서툴러 틱틱거리지만 뭐 뒤에서 잘 챙겨주고요. 그리고 사랑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야. 아주 뒤에 문장력이 좋았어. 우리 그러면 네. 이제 말짤매가 아니라 예. 영희로서 우리 승열 씨에게 좀 한마디 해줘요. 이렇게 받았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윤승열 씨가 제가 이제 잃을 게 없다 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쯤 놓으려고 했을 때쯤 나타난 한 줄기 빛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잃을 게 생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살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끔 모질일 때도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껌껌이 나를 살린 사람은 안 하지만 그거를 제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받고 살고 있으니까 그거를 유념해서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봐요. 이제 딸과 함께. 예, 사랑합니다.